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전고점을 향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언급 중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상승장의 재개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는 무너지지 않고 물가는 잡아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괜찮아서 주식은 오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는 역사상 사례가 단 2번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1994년과 2018년 그땐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금리 역전은 사상 최장이고 지정학 리스크, 무역 리스크, 정치 리스크까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기회인 건지 아니면 아직 시장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달리고 있는 폭풍 전야인 건지 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해야 될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와중에 또 하나의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7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고 대부분 사람이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할 수도 있어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 패드워치에서 각각의 월별로 금리 인하 확률을 재보게 되면 현재 2025년 9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내릴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잘하면 12월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갑자기 시장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패드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갑자기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뭐냐면요, 패드 내에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 계신 미셸 보우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헤드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금리 인하는 부적절합니다, 금리 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금리에 대해서는 높게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매파로 불렸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꿨어요. 스탠스를 7월에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인플레가 억제된다면 7월에라도 우리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나는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갑자기 비둘기파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왜 비둘기파로 스탠스를 바꿨을까요? 이분은 옛날에 저번 연도 9월이죠. 저번 연도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런 빅컷을 했었을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분이에요. 매우 매파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갑자기 비둘기파로 급선회를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완화한 지출 때문에 그러하다. 뭐냐? 여기 적혀있죠. 뭐라 적혀있습니까? 총수요의 약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고용시장의 약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책무에 대한 하방 위험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고용시장이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대체 왜 제한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일부 소매업체가 저소득층 소비자의 높은 가격 민감도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필수품 가격을 올려서 전가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즉 경기가 패드가 금리를 올린 여파 때문에 마일드하게 식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기업체들이 이미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때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더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를 해서 지금 일부 소매업체들이 가격 민감도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 같다. 즉 관세로 인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을 하건대 주요국가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최근까지 나왔던 트럼프의 스탠스를 보건대 관세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세로 인해서 이게 기업체들이 그러면은 가격을 안 올리게 되면은 대신 자기들이 그 가격을 부담하게 될 거 아닙니까? 높아진 관세로 인한 원가율을 부담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은 규제 완화와, 그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그리고 낮은 법인세, 그리고 우호적인 사업 환경 및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부정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즉 현재 지금 상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감세안 있죠. 감세안. 그 감세안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해서 이런 영향들은 상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취약선 조짐이 보임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방 위험, 즉 이제 그 고용이 급속히 악화될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시를 했단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건데 이게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요약을 해보건데 이분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보험원 이사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출이 약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에 취약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분이 패드 이사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사실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분은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고용시장은 취약해지고 있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상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하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단 말 대놓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말을 돌려보긴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악화되고 있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기업체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모두 다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거고, 이게 갑자기 7월 달에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을 했으면은 생각보다 이것이 심각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진짜로 현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맞아요. 여기 보시는 자료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료긴 한데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실업률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에서 직업을 잃고 실업수당을 정부에 연속적으로 청구한 숫자를 카운트를 한 건데, 이게 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급격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는 곧 고용시장이 현재 매우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고 보이는 건데, 최근에 미국에서 소매판매 데이터가 발표됐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식어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표면상의 데이터로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패드가 아마 재작년 초까지 급격히 금리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금리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9에서 18개월 정도 시차를 걸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부분이 다 고정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시스템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길게 보면 18개월까지 옵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때예요.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패드가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한 지 현재 약 18개월 흘렀어요.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 여파가 슬슬 나타날 시기고, 그 여파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갑자기 경기 데이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볼 수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도 실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패드가 진짜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마냥 좋아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곧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동 휴전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은 거 불구하고는 사실상 시장의 반등폭이 세진 않아요. 보통 이 정도 호재면은 플러스 1%, 플러스 2% 뻗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오르는 폭을 보면은 되게 조금씩 오르죠.
반등폭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에 대한 이유다라고 저는 봐요.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시나리오를 현재 그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과거 사례를 그렇게 분석해보면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고 종료된 사례는 딱 이때 있었습니다. 1995년, 2019년 딱 두 번 있었어요. 이때 이 두 번 다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 두 사례 다 정말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 인하를 정말 과감하게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제적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내 외부 충격은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어요. 이걸 제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요. 소프트 랜딩 뭐냐?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 침체가 없이 종료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내부 충격은 뭐냐? 말 그대로 금융위기나 팬데믹, 오일 쇼크 같은 이런 충격들이 오지 않았어야 됐었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가가 5% 이상 올랐으면 안 됐어요. 즉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원인이 물가가 오르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물가가 5% 이상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죠? 우리가 코로나빨로 인한 물가를 9%까지 받습니다. 9%까지. 9%까지 물가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진 않죠. 그리고 실질 금리가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페드가 금리를 급격히 올려가지고 빠르게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그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파월이 갑자기 그 금리를 0.75%씩 막 올렸지 않습니까? 이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올렸었죠. 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번 사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너무 유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 봤었을 때는 이 세 개 조건 중 두 개 조건은 충족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 인하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외부 충격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이런 내부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예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뭐 관세 가지고 또 뭐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쟁은 뭐 끝난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휴전이다 보니까 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내외부 충격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가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소프트 랜딩이 사실상 안 그래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은 그 과정에서 자산 버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기 과열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왜냐, 달러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그럼 그다음 그렇게 되면은 국제 자본이 이탈을 해요. 왜? 환차손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용이 경색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업 투자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실물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자산 버블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릴 때 부작용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자니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드 인사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유고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인 이유다. 사실 저한테 지금 누군가 와가지고 제임스 혹시 페드 그 체어맨 할래요? 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너무 빨리 내려버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내려도 안 됩니다. 그래도 너무 빨리 내리면은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경기 과열될 수도 있고 실제로 경기 회복을 못 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자니 현재 경기 침체가 올 만한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페드 인사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 올리고 나면 다음 주면 7월입니다. 7월엔 이벤트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관세 유예가 종료되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 걸 연장할 수 있다라는 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세안 통과 여부 결정,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영상 올라 금요일일 텐데 금요일까지 트럼프가 못을 박았어요. 상원 의원들 오늘까지 감세방을 통과시켜라 라고 못 박아놨는데 이게 실제로 될지 주목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7월달에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내릴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걸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채 한도 문제, 사실 이게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8월 달이 되면은 이 문제가 늘 터지죠. 부채 한도 문제. 부채 한도 늘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달에는 슬슬 노이즈가 나올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엔 되게 장이 어지러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고 매우 투자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맞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나리오 분석.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제임스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주식을 다 팔고 채권 사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VIP 회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그래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는 명확한 룰을 세우셔야 됩니다. 명확한 룰에 기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채널과 저희 플랫폼은 이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 채널과 이런 플랫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영상 계속 올라갈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